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5개 저장소부터 탱크의 용량까지 어떤 부분이 핵심 부분인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옥내 저장소 저장 창고 기준이 되겠습니다. 우리 높이 하면 웬만하면 6m라고 했었죠. 그래서 저장 창고는 지면에서 바닥에서 처마까지 우리 지붕 끝 밑에까지 해서 높이 6m 미만인 단층 건물이어야 하고요. 바닥은 집안면보다 높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내 저장소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인 만큼 벽, 기둥, 보, 바닥 같은 친구들이 내화 구조로 되어 있어서 화재 시 덜 무너지게 대피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출입문은 우리 60분 이상 화재를 막아줄 수 있는 성능의 방화문을 설치해야 되겠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출입구도 마찬가지로 60분 이상의 화재를 막아줄 수 있는 방화문이나 30분 방화문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연소에 우려가 있는, 여기 좀 잘못됐는데,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의 60분 플러스 방화문을 설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연소에 우려가 있는 외벽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수시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자동 폐쇄식의 60분 이상의 연소 화재 확대를 막아줄 수 있는 방화문을 설치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액상의 위험물을 저장할 때는 우리 액상의 위험물은 흐르잖아요. 흐르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모을 수가 있었죠? 지뷰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거랑 굉장히 비슷한 내용인데 이게 장소만 좀 바뀌는 거여서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저장 창고 바닥 면적 기준 같은 경우에는 별표를 좀 치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실기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필기에서는 종종 나옵니다. 다음에 위험물을 저장할 때는 창고가 1000m 제곱의 바닥 면적 기준을 가집니다. 크게는 세 가지인데 우리는 두 가지만 볼 거예요. 1000m 제곱과 그 외인 2000m 제곱을 볼 겁니다. 첫 번째 1000m 제곱의 기준을 가질 경우에는 1류 위험물 중에 지정 수량이 50kg인 위험물에 한해서 3류 위험물 중에서는 칼륨, 나트륨, 알켈, 알루미늄, 알켈, 리튬 그 밖에 10kg인 지정 수량이 10kg인 위험물이랑 황리는 20kg인데 여기 들어가죠. 4류 위험물 중에서는 특수 인화물, 제1 석유류, 그 다음에 2, 3, 4 동식물류 안 되고 알코올류가 해당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1, 3, 4 석유류, 1, 3, 4류 위험물에 대해서 각각의 특징이 나타나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이어서 보자라고 한다면 5류는 유기가산화물, 질산, 에스터류, 그 밖에 지정수량 10kg인 위험물, 6류 위험물은 따로 없죠. 그럼 뭐가 됩니까? 1류, 3류, 4류, 5류까지는 우리 기준이 정해져 있고 6류 위험물은 웬만하면 다 되고 2류 위험물은 안 되는데 그 외의 위험물은 우리 바닥 면적 기준이 2000m 제곱이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크게 봤고요. 우리 바닥 면적 기준에 대해서는 실기에서도 정말 잘 나왔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옥내 저장소에서 위험물 저장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정 수량의 10배 이하마다 구분해서 상호 0.3m 이상의 간격을 두어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0.3m 이상의 간격을 두는 이유는 연쇄 폭발을 막기 위함도 있고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우리 점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간격을 항상 두어야 되는 것이죠. 옥내 저장소에서 위험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에 의한 높이를 초과해서 용기를 겹쳐 쌓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중요한데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 기준인데 좀 나오는 편이어서 별표 하나 치고 보도록 할게요. 기계에 의해 하역하는 구조다라는 경우에는 우리 높이는 웬만하면 6m였죠? 높이 웬만하면 6m였고 근데 제 4류 위험물 중 제3 석유류나
자석유류, 동식물류를 수납하는 용기를 겹쳐 놓을 때에는 4, 3, 4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4m. 그 밖의 경우는 3m가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 높이는 웬만하면 6m, 제4류 위험물 중 산소기류부터 시작해서는 4m, 그 밖에는 3m의 기준을 가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우리 옥내 저장소에서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아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그 높이는 몇 미터를 초과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우리 4류 위험물도 없고요. 그 외라는 말도 없고 기기에 의해서 하역하는 구조고 높이는 웬만하면 6m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다층 건물의 옥내 저장소 기준입니다. 층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저장 창고는 각 층의 바닥을 지면보다 높게 해줘야 됩니다. 바닥에 닿으면 위험물이 만약에 샜을 때 바닥에 스며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면보다 높게 해줘야 되는 거고 층고는 6m 미만으로 하여야 합니다.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고 하나의 저장 창고 바닥 면적 합계는 1000m² 이하여야 합니다. 저장 창고의 바닥, 벽, 기둥 및 보는 당연히 불에 덜 타라고 내화 구조를 해줘야 되고 계단은 불연 재료로 해서 다층 건물이기 때문에 계단을 이용해서 피난해야 되는 거잖아요.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되니까 계단은 불에 덜 타야지 사람들이 피난을 최대한 할 수가 있겠죠? 불연 재료로 해야 되겠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연소에 우려가 있는 외벽에는 출입구에 개구부를 갖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멍 많이 만들어봤자 우리 화질돼서 연기가 밖으로 새거나 들어오기 때문에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연소에 우려가 있는 외벽에 대한 것도 자주 나오고 있는데 비슷한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죠. 지정 과산화물을 저장 취급하는 옥내 저장소의 기준입니다. 석가래 간격은 석가래 천장에 설치하는 이렇게 생긴 거 있다고 했었어요. 천장을 지지해주는. 석가래 간격은 30cm 이하로 해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저장창고 출입구는 웬만하면 다 60분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방화문을 설치를 하죠. 짧은 성능은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저장 창고의 창은 바닥면으로부터 우리 2m 이상 높이에 두게 됩니다. 바닥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두게 되는 거고 하나의 벽면에 두는 창의 면적의 합계를 당의 벽면의 면적의 80분의 1 이내가 되도록 설치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의 창의 면적은 0.4m² 이내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80분의 1 초과가 아니라 이내다, 80분의 1이다, 면적은 0.4m²이다, 2m 이상일 때이다 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친 게 정답으로 많이 나오는 친구들이어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나오기 전에 보유공지 먼저 나오네요. 우리 위험물 저장소 보유공지입니다. 제조소에서 보유공지가 좀 중요했는데 저장소 보유공지는 막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화 구조일 때만 나와서 앞에 있는 표 위주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출입구 및 창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 어떻게 설치됐었어요? 바닥면으로부터 우리 그림 그려서 봤었죠. 높이 2m 이내에 설치해야 되고 80분의 1 이내여야 하고 그 다음에 면적은 0.4m² 이내여야 한다라는 거여서 1번 맞고 2번 맞고 80분의 1 초과 안 된다, 이내여야 한다, 틀린 거 3번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입구는 성능 제일 좋은 거 써야 되기 때문에 60분 이상의 화재를 막아줄 수 있는 60분 플러스 방화문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5개 저장소입니다. 덩어리 상태의 황을 집 앞면에 설치한 경계 표시 안쪽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 시 기준입니다. 이 경계 표시에 대해서 나왔고요. 얘도 그림 그리면 쉽게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경계 표시 내부 면적은 100m² 이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높이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높이는 우리 1.5m
이하로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경계 표시에 대한 설치 기준을 같이 보았고요.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5개 저장소에서 덩어리 상태황을 집업면에 설치한 경계 표시 안쪽에 저장할 경우에 하나의 경계 표시 내부 면적이니까 100m 제곱, 높이는 1.5m 이내여야 되죠. 내부 면적이니까 정답 2번이다 라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림 그려서 보면은 진짜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그림 그려서 웬만하면 봐주시는 거 창의 면적과 우리 덩어리 상태 황 저장할 때 기준 두 가지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5개 저장소 보유공지입니다. 5개 저장소 보유공지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옥내 탱크 저장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내 탱크 저장소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거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층 건물에 설치된 탱크 전용실에 설치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집중적으로 파서주시면 되는데 옥내 저장 탱크와 탱크 전용실 벽가의 사이 첫 번째, 그리고 옥내 저장소 탱크 간 두 가지 해서 각각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0.5m에다가 별표 와장창 쳐주셔야 되고요. 어떤 의미입니까? 옥내 저장 탱크와 탱크 전용실 벽가의 사이도 0.5m, 옥내 저장 탱크 상간에도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줘야 되겠다. 간격을 유지하는 이유는 연쇄 폭발 막기 위해서, 점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연 환기를 하기 위해서 간격을 띄워줘야 되는데 그 간격의 기준이 0.5m 이상이어야 되겠구나 라는 거 꼭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옥내 탱크 저장소 기준에서 저장 탱크 상호 간에 우리 얼마예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외 탱크 저장소 보유공지는 잘 나옵니다. 잘 나오기 때문에 별표 쳐주셔야 되고요. 지정수량 500배 이하는 3m 이상. 항상 공지의 너비는 웬만하면 4, 5, 9, 12, 15순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 5개 탱크 저장소는 기준이 500배 이하, 500배부터 1000배, 1000배부터 2000배, 2000배부터 3000배, 3000배부터 4000배까지 해서 여기는 1000씩 늘어나고 첫 번째만 500씩 늘어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지의 너비는 웬만하면 3, 5, 9, 12, 15m다라는 거 가지고 있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5개 탱크 저장소 보유 공지는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5개 탱크 저장소 봤었고 문제가 여기 있는데 5개 탱크 저장소 지정수량 3000배 초과의 위험을 저장할 경우에 보유공지 너비를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500배 이하부터 500배부터 1000배는 500만 더해주고 1000배부터 2000배부터 1000씩 더해준다고 했었죠? 2000배부터 3000배 3000배부터 4000배까지 이렇게 있고 각각 3, 5, 9, 12, 15m의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뭐 물어봤습니까? 우리 3000배 초과의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라고 했으니까 3000배 초과는 우리 15m 이상이어야 해서 정답은 4번이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5개 탱크 저장소 보유 공지에 대한 내용임을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우리 5개 탱크 저장소 외부 구조 및 설비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우리 인하점이 밸브 없는 통기관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 밸브 부착 통기관에서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통기관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게 바로 통기관이고 우리 밸브가 없으니까 조절할 수 있는 게 따로 없는 통기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망이나 동등 성능 이상의 가진 인화 방지 장치를 설치를 해줘서 이쪽에다가 외부로부터 우리 인화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거꾸로 생기는 것을 방지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걸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밸브 없는 통기관을 봤으니까 다음은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을 볼 건데 압력을 조정을 합니다. 압력이 너무
높을 때 뚜껑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5kPa 이하의 압력 차이로 작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5kPa에다가 별표. 가는 눈에 구리망 등으로 인화 방지망을 마찬가지로 설치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우리 인화성 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줘야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5개 저장 탱크 통기관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겠습니다. 대기 밸브 없는 통기관의 직경은 30mm 이상으로 한다.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은 압력을 조정하는 친구이죠. 압력이 너무 높을 때 뚜껑 열어줘야 되는데 항상 열려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제대로 된 성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틀린 것은 2번이고요. 4번에 5kPa 이하의 압력 차이로 작동할 수 있어야 된다도 같이 한번 눈여겨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액체 위험물의 5개 저장 탱크 주입구 기준입니다. 액체이기 때문에 우리 흐르는 거 감안하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화재 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당연히 설치를 해줘야 되겠고요. 주입부스 또는 주입관과 결합할 수 있고 결합했을 때 위험물이 액체니까 새면 안 되겠죠. 새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당연한 거 말하고 있어요. 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뚜껑 설치해줘가지고 흐르거나 새거나 발화하거나 인하하면 안 되겠고요. 액체 위험물은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주입구 부근에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해 접지 전극을 설치해줘서 한 번 더 안전하게 설치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다 당연한 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게시판을 설치하게 되는데 5개 저장 탱크 주입구라고 생긴 게시판을 설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설치를 할 거고요. 게시판의 크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해야 되고 요거는 우리 주유소 가면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유소에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체이기 때문에 우리 당연하게 지뷰설비 설치해서 흐르는 거 한 곳에 모아줘야 되겠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네요. 흐를 때는 지뷰설비 설치하는 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방유제 보겠습니다. 방유제 용량이 기준이 좀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소 5개에 모두 3개의 휘발유 취급 탱크를 설치하고 그 주위에 방유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방유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위험물이 샜을 때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사람이 적당히 올라가서 우리 관리나 이런 거 점검을 할 수 있는 만큼의 높이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화재 발생 확대를 좀 막아주고 위험물 유출됐을 때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방유제 안에 각각의 탱크를 설치할 건데 용량이 각각 5만 리터, 3만 리터, 2만 리터를 설치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방유제 안에 면적이 이렇게 있고 탱크 하나, 둘, 셋 설치할 건데 각각 5만 리터, 3만 리터, 2만 리터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져 있겠죠. 리터가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방유제 용량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는 겁니다. 용량 3개 있을 때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한다면 최대 용량 곱하기 0.5 더하기 나머지 용량 곱하기 0.1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대는 얼마예요? 5가 제일 크죠? 5만 곱하기 0.5 더하기 나머지 더합니다. 3 더하기 2 하니까 또 5만 곱하기 0.1이 되겠죠. 간단하게 5 곱하기 0.5 하고 그 다음에 5 곱하기 0.1 해가지고 계산하게 되면은 3만이 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 하나랑 그 다음에 다르게 계산하는 방법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탱크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각 10만 리터와 5만 리터가 이렇게 있겠죠. 10만 리터와 5만 리터
이때 방유제 용량을 구해보도록 할 거고, 이때는 최고의 용량, 최대 용량이 10만 리터죠. 10만 리터 곱하기 1.1을 해준 걸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의 용량 곱하기 1.1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11만 리터 이상이어야 되겠다라는 걸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유제 용량에 대해서도 같이 봤습니다. 방유제는 높이 0.5m 이상 너무 높으면 힘들어요. 3m 이하로 설치가 돼야 되는 거고요. 두께는 0.2m 이상, 이거 잘 안 보이실 텐데 면적에 대한 내용이에요. 면적은 8만 미터 제곱 이하로 설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탱크가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도 면적이 8만 미터 제곱 이하이기 때문에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얘가 좀 자주 나오기 때문에 8만 미터 제곱 이하에다가 별표 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유제를 설치하는 5개 저장 탱크의 수는 10개 이하로 해야 돼요. 기본 패시브가 10개 이하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20개가 될 수가 있는데 그 20개가 되는 기준은 방유제를 설치하는 모든 5개 저장 탱크 용량이 20만 리터 이하이고 당해 5개 저장 탱크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하점이 70도에서 200도 미만이어야 될 때는 20개다라는 건데 잘 나오지는 않고 제일 잘 나오는 건 10개, 한 10문제 중에 한 문제 나오는 게 20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좀 나오죠. 방유제는 5개 저장 탱크 지름에 따라서 그 탱크 옆판으로부터 다음의 거리를 유지하는데 지름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집니다. 지름이 기준이에요. 높이도 아니고 지름이어야 합니다. 15m 미만이면은 탱크 높이 3분의 1 해주고 15m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반띵 해줍니다. 탱크 높이의 반띵 이상은 높이 반띵, 미만은 높이 3분의 1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문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뭐 구하라고 했어요? 방유제와 사이에 유지해야 되는 거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인하점이 200도 미만의 위험물에 저장하기 위해서 높이가 15m고 지름이 18m라고 했어요. 이때 5개 저장 탱크와 방유제 사이에 유지해야 되는 거리를 구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름이 15m 이상이죠. 이상이면 높이 반띵이죠. 높이의 2분의 1이기 때문에 15에 반띵을 해주면 7.5m 이상이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름을 먼저 보고 15m가 넘는지 안 넘는지에 따라서 높이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는지 2분의 1을 곱하는지가 나눠지게 되겠죠. 다음 지하 탱크 저장소의 탱크 전용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번과 2번이 제일 중요하고요. 3번은 적당히 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1번과 2번에 별표 2개씩, 3번은 별표 하나씩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지하에 가장 가까운 벽, 피트, 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1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0.1m의 별표. 지하 저장 탱크와 탱크 전용실 안쪽과의 사이도 0.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줘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0.1m에다가 별표해주시면 됩니다. 당해 탱크 주위에 마른 모래나 그리고 습기 등에 의해서 응고되지 아니하는 입자 지름 5mm, 입자 지름 기준이 또 시험 문제에 나와요. 의외죠. 입자 지름까지 나옵니다. 마른 자갈분을 채워야 한다라고 해서 0.1m, 5mm에 대한 거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건 1번과 2번, 그 외에는 3번은 가끔 나오긴 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하나다라는 거였죠. 지하 탱크 저장소 탱크 전용실의 안쪽과 지하 저장 탱크와의 사이는 우리 지하 저장 탱크는 웬만하면 간격 0.1m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지하 저장 탱크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위에요?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지하라는 의미가 맞는 거죠. 지면으로부터 아래에 있는 게 지하죠. 위에 있으면 지상이지 않습니까? 아래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하 저장 탱크를 2 이상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우리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를 해줘야 돼서
탱크를 따닥따닥 이렇게 붙여놓는 게 아니라 탱크를 좀 떨어뜨려 놔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둘 이상의 지하 저장 탱크 용량의 합계가 지정수량 100배 이하일 때는 좀 줄여줘요, 간격을. 그나마 좀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겠죠.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를 해줘야 되겠다. 어떨 때? 100배 이하일 때. 100배 이하일 때는 0.5m 이상이고 기본은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줘야 되겠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이 저장 탱크입니다. 간이 저장 탱크 잘 나오는 거 정해져 있어요. 간이 탱크 용량 600리터 이하 간단하게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큰 용량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600리터 이하를 가지고 간의 저장 탱크 두께는 간단하지만 결코 얇지 않아요. 3.2mm 이상의 강판으로 흠이 없도록 제작하고요. 그 제작한 거에 대해서 위험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알아보기 위해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 시험을 실시해서 새거나 변형이 없는지까지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용량, 두께, 압력, 우리 시험 기준까지 해서 이렇게 5가지가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친 5가지 부분은 꼭 외워두셔야 하는 거고요. 번갈아 가면서 이 친구들이 시험 문제에 구멍 뚫어 나오거나 아니면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동 탱크 저장소입니다. 우리 고속도로 주행하다 보면은 정유 탱크 같은 거 많이 볼 수가 있죠. 기름 넣어 다니는 탱크 많이 보는데 그게 이동 탱크 저장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탱크 두께는 간의 저장 탱크처럼 두껍습니다. 3.2mm 이상의 강철판으로 만들어졌고 이 친구도 탱크 시험을 하는데 70kPa의 압력으로 최대 상용 압력에 이때는 최대 상용 압력에 1.5배의 압력으로 마찬가지로 10분간의 수압 시험을 실시해서 새는지 변형이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간이 저장 탱크랑 마찬가지로 3.2mm 70kPa의 압력 똑같고 하지만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똑같이 10분간의 수압 시험을 실시해야 되겠다라는 거 같이 보시면 됩니다. 항상 비슷한 내용이 이어져 있는 거고요. 위치랑 장소만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동 탱크 저장소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트럭이에요, 트럭.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위험물이 흐르니까 흐르는 것을 조금 좀 덜 흐르게 해서 마찰력을 줄여주고자 칸막이를 설치하게 됩니다. 칸막이 설치 기준이 있는데 4,000리터마다 두껍습니다. 이 판도 3.2mm 이상의 강철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저장 탱크는 4,000리터마다 3.2mm 이상의 두꺼운 칸막이를 설치해서 안정성을 높이는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우리 이동 저장 탱크에 칸막이만 설치해서는 조금 불안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두께 1.6mm 이상의 강철판과 동등 이상의 강도, 내열성,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한 번 더 안전장치를 설치를 해주게 됩니다. 그게 방파판이고요. 방호틀은 우리 어떻냐면 두께 2.3mm 이상의 강철판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 탱크 저장소 탱크 외부 도장 색깔입니다. 각각의 어떤 물질을 저장하는지에 따라서 색깔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류, 2류, 3류, 4류 제외하고 5류, 6류가 있는데 각각 회색, 적색, 청색, 황색, 청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앞글자만 따서 회적청, 황청으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 나오는 부분이라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탱크의 용량입니다. 탱크의 용량은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뺀 용적으로 하고요. 내용적과 공간 용적 해가지고 필기에 나온 적도 있고 이 문장 자체를 적어라 라고 해서 실기에 나온 적도 있으니까 같이 확인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간 용적은 일반적인 탱크의 공간 용적은 탱크 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용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 동그라미 친 것이 우리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기준 꼭 기억해 주셔야 하는 거고요. 별표 2개 쳐서 봐주셔야 됩니다. 소화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탱크 공간 용적은 당해 소화설비 방출구 아래 0.3m 이상 1m 미만 사이의 면으로부터 윗부분의 용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해서 우리 방출구 높이 기준이 잘 나오기 때문에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반 탱크에 있어서는 당해 탱크 내 용출하는 7일간 동그라미 지하수 양에 상당하는 용적과 당해 탱크의 내용적의 100분의 1의 동그라미 용적 중에서 보다 큰 용적을 공간 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가 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 위주로 동그라미 쳐서 봐주셔야 됩니다.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우리 공간 용적을 뺀 용적을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 뺀 것을 탱크 용량이라고 합니다. 소화약제 방출구를 탱크 안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탱크의 공간 용적은 당해 소화설비 소화약제 방출구 아래에 우리 0.3m 이상 1m 미만 사이의 면으로부터 윗부분의 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탱크 용적의 산정 기준 보도록 할 거고요. 첫 번째는 원이 나오고 있죠. 원에 해당되는 우리 탱크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 용적 구할 때는 공식이 있는데 공식은 이렇게 씁니다. 파이 r 제곱 원의 면적 곱하기 가운데 길이 L이죠. 더하기 3분의 양끝 길이 L1, L2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간 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1- 공간 용적 까지 해주는 게 이 친구의 10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의 면적에다가 탱크에 대한 거 곱해주면 되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종 모양으로 생긴 탱크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 공식은 파이 R제곱 높이 L입니다. L까지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이게 원래는 기능사에서 잘 안 나왔는데 요즘은 간혹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 4분의 파이 AB 곱하기 가운데 길이 L이죠. 더하기 3분의 양끝 길이 L1, L2 더해주시면 되고 공간 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1- 공간 용적까지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탱크의 용적까지 한번 알아본 시간이 되었고요. 다음 시간은 법령 마지막 이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핵심 내용만 다루는 만큼 핵심적이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위주로만 보는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핵심 잘 나오는 것 위주로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